예, 일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일조는 지산지소 안에 프로젝트 명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산지소라는 뜻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일조는 저희 PM 교수님은 김동현 교수님이고, 저는 저와 이창구, 이명재, 최익준, 홍준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로는 로컬푸드랑 국내 로컬푸드에 관한 우리 지산소는 Q&A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컬푸드란 장거리 운송을 하지 않은 50km 내에 있는 생산자가 생산물을 한 것을 로컬푸드라고 하고, 국내에서는 2008년도 전국 완주에서 국내 최초로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점차 심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로컬푸드의 장점으로는 가장 먼저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생산자는 이제 중소득층의 판로가 확보가 되어서 소득이 증가하고, 그리고 경작지나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을 좀 활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고, 또 생산자가 자기가 이름을 걸고 생산한 생산물을 소비자 입장에서 신뢰도가 좀 높게,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그런 생산물들은 운송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좋은 생산물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소비자도 이제 더 좋은 품질의 생산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 로컬푸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작년 14년 10월 기준으로 총 61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으며, 지금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소비자가 생산자의 생산물을 섭취하려면 생산자가 직접 채취를 하여 매장과 직화장에 주고, 그 소비자는 이제 매장과 직화장에서 그것을 생산물을 구입하여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점차 로컬푸드 운동이 활발하게 되면서 인식이 궁금하여 인식률을 조사해보았습니다.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 상대로 189명의 무작위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로컬푸드를 아는 사람이 총 61%가 나왔고, 그 중에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은 59%로 나왔습니다. 그 구매 경험이 있는 59% 중에 지인 31%와 재래시장 24%, 마트 30%, 인터넷 10% 등 나타났으며, 여기서 주의해야 볼 점은 인터넷 10%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률도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인터넷으로 로컬 푸드를 직접 구입한다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홈페이지 2개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는 완주 로컬푸드 건강한 밥상 홈페이지인데, 여기서는 국내 최초로 한 것만큼 지역 농수산물로만 이루어진 뿌려미를 묶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달의 생산 농가 탐방이라고 농수산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그 농가에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부산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산 로컬푸드 자연담원인데,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단점이 보였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를 미기재하거나 그리고 자기 부산 지역이 아닌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다른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는 좀 더 농수산물을 소비자가 좀 좁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로컬 레시피와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 로컬 레시피는 그 지역에서 나는 제철 농산물이나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것을 묶음화시켜 같이 판매를 하는 것이며, 그 레시피로 그 지역 주민이 동영상을 만들어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산 농가에서 소비자가 직접 방문을 하여 그 농가가 어떤 형태에 있는지 체험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먹는 것을 겨울에 미리 예약을 하는 서비스인데, 이제 미리 따로 이렇게 예약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예약 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생산자에게 알리고, 그 시기가 초과가 되면 생산자는 그 구매자가 예약했던 인원에게 알람이나 이렇게 서비스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앱으로는 이토미안 체크와 알림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신선함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생산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제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출하하는 그 기준으로 시간 체크하여 알려주거나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까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농산물 재고 현황 관리 및 판매량 확인은 생산자 입장에서 하는 앱 기능인데, 매장이나 식파장에 농산물을 갖다 줄 때 그 부족한 현황이나 부족한 재고 같은 경우에 알림을 통하여 몇 개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바로 생산자 입장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채워주는 기능을 말하고, 판매량도 그날이나 월별 또 주별 이렇게 판매량을 확인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 출하 일정 관리도 생산자가 하는 기능인데, 아까 앞전 앱에서 말씀드린 그런 출하 예약이나 그런 일정들을 자기가 설정을 하여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을 통하여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더 신뢰성이 높고, 그 지역에서는 또 지역 경제 발전에 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홀푸드와 지역의 홍보 또한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어 이생활시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글을 보시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발표자를 세웠고요. 지금 이 대상이 농산물이죠. 예. 아까 뭐 벤치마킹하고 했는 건 맞는데요. 자, 이 사이트는 누구한테 가장 좋은 사이트입니까? 소비자,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와 생산자. 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에는 별 그리 없다. 소비자가 곧 판매자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좋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플로우를 만들 때 이게 농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를 했나요 혹시? 예.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거기 실제 판매량 아까 저희를 잠시 하면서 판매량 체크를 하고 재고를 바로 채워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농산물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자, 물어볼게요. 예. 자, 딸기를 누가 재배해? 딸기 수확 언제 하게요? 내일 하루밖에 안 합니다. 채워주고 싶어도 못 채워준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딸기 재고가 10개가 남았어. 내일 원래 120 주는데 내일 10개가 남았어. 그럼 그 다음날 90개만 넣으면 될까요? 물어볼게요. 안 되죠. 10개 남았다고 10개 빼고 보낼 수는 없어요.
농산물이라는 건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요. 공산물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농산물이라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농산물의 특성을 알고 플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뭐 남은 재고량까지는 좋아. 몇 개 남았는데 좀 덜 팔렸네. 그렇지만은 그게 꼭 뭐 공산물처럼 약처럼 약 없다고 해서 약 갖다 주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는 이야기. 그런 뜻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주요 서비스가 뭐예요? 이 시스템에서 주요 서비스는 재고 확인, 제품 관리, 판매량 확인, 생산 정보, 출하 예정, 생산 과정, 프로그래밍 박스, 오퍼레이션, 관리, 사용 유통량 확인. 예. 맞죠? 이게 기존에 쇼핑몰에 있는 거 맞으시? 이렇게 다른 건 없는데 저희는 딱히 안 그렇고. 딱히 안 그렇고 보자. 그럼 뭐 쇼핑몰 너무 난이도 낮잖아. 졸업 실무 프로젝트 해가지고 졸업 프로젝트 하는데. 한번 비디오를 저도 좀 추가해봐야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뜻보이 그냥 쇼핑몰 하나 만든 것 같아. 이게 없거든. 예. 알겠지? 앱은 앱은 관리하는 쪽으로. 앱은 관리하는 쪽으로 이 모든 기능이 일반 PC 웹브라우저도 되고 앱도 되고 다 됐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능 좀 보완 좀 시켜야 돼.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농산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여기에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예. 누가 문제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나요? 생산자가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하는 그 매장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진행해왔습니다. 생산자가 매일 들어가서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아니, 처음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산하는 부분 등록만 해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는 게 지금 매번 다른 농산물이 나오고 뭐 판매가 되면 또 수치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관리자가 다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대규모 대마트에서 예. 지역 말고 어떤 그 원거리 있는 농장으로부터 좀 저렴하게 가져와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시스템이 가능한 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장점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시작을 한 게 로컬푸드라는 개념하고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대형마트보다는 그 지역에서 바로 소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진행을 그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시스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책 같은 게 있나요? 이미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만들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될 수 있나? 그런 장점을 좀 정확하게 부각을 시켜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그 정확히 어필이 안 된다면 좀 전에 아까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분명히 해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만의 특징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좀 더 잡아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어요.